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2차 집단 휴진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파업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결의문을 내고 잘못된 의료정책에 결연히 저항하겠다며 비상대의원 총회를 통해 파업을 이어나갈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비상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면서 청와대 비상관리 체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면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8월 26일 8시를 기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법안대로 적용을 해서 단 한 사람의 전공의 전임이라도 행정처분을 받고 그리고 형사고발을 당한다. 그때는 무기한 전 회원들에게 반드시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서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정부에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는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원객이 조금 줄었고 아마 미리 통보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밀린 환자들이 입원 환자들이 많이 밀려 있대요. 원래 대기 시간이 길었는데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좀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지금이어야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좋은데 고생하시는 것도 이해하고 이제 저분의 생각도 존중하는데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좀 다 같이 좀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절충안이 나와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유행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사회적인 동의를 못 얻은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할 일은 똑같이 하고 정부든 의사단체든 같이 뭐 협의점을 찾아야지. 파업이라든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조금 이제 대화 창구를 열어서 정부하고 조금 이제 협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향으로. 이게 장기로 가게 되면은 병원도 의사도 사회도 다 같이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절충안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에요. 어쨌든 국민한테 피해는 안 가야죠.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강행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인 법 집행과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이 뭐 사실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늘 내보였었는데 네. 지난번에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라.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법대로 집행해라. 맞습니다. 명단 받아내라. 네. 계속 강한 어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단계로 지금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사랑제일교회 발 확진, 두 번째는 이제 광화문에서의 그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의료계의 총파업인데요. 첫 번째로는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랑제일교회와 확진 상황에 대한 코로나 대응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방역 대책을 위배하면서 정말 이 대규모 집회를 이제 만들어냈고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방역에 협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 국민 전체에게 민폐가 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의사협회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하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3중고, 4중고예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뭐 당장 지나가는 태풍, 재난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제 후폭풍도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의사 집단이 여기에 이제 총파업, 집단 이제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하나 모두 유연하게 대응하기에는 너무 정부 입장에선 힘이 붙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의사협회는 정부가 진료 개시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파업이다. 그런데 총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조가 결성이 되고 그 노조가 투표위에서 파업을 결정해야 돼. 본인들도 총파업이라고 하는 파업은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집단에 사실은 직능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의사협회.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노사관계는 아님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단행동, 단체행동권이 있다. 존중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강대강 대치이고 의사협회의 기조가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전에 1차 파업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4대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14만 의사 면허를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좀 강경한 어조들이 제가 보기엔 정부도 의사 집단도 그 무엇보다도 민심, 아까 저 시민께서 굉장히 현명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감을 얻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 확산이 증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명분이 정부 쪽에 있느냐 의사들 쪽에 있느냐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아까 시민들이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사실 정부에도 이 의사 집단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느냐. 2023년부터 연 400명씩 10년간 늘리겠다는 건데 이거 코로나19 좀 이 가닥을 잡고 발표해도 되는 건데 이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점이 나빴다. 이게 이제 의사 측의 입장이고요. 하지만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 이것은 그럼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폭증하는 와중에 의료계가 이렇게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둬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은 여론의 향방에 사실 국민들에게 어떤 심판권이 달려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법으로 보장받는 노조의 파업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목적과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법과 사회 어떤 도덕 질서를 갖다가 지키도록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정부하고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조금씩 더 양보해서 빨리 일단 기본적인 합의안을 마련해 놓고 나머지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좀 단계적 절충안들을 만들어가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의사분들께서도 진료 현장을 떠나서 사실 마음이 아프고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또 문제가 된 것이 2차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권 주자들끼리 생각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이낙연,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두 분에 대해서는 뭔가 사람들이 늘 주목하는데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이 문제만은 왜 이렇게 굳이 선별하려고 그러냐. 그것도 선거 전에는 이렇게 다 주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뭐 객관적으로 바뀐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선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할 때 돈 쓰기 위해서 체력을 강화해 놓는 거지. 그냥 아껴놨다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로 이제 소비가 너무 위축돼 있으니까 그걸 살리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건데 막상 돈을 주어서 소비어로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네,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지요. 아껴놨다 뭐 할 거냐, 써야 될 때 쓰지라고 했는데 계속 써야 된다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앞을 보면서 써야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둘 다 일리 있는 얘기 같은데요. 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1차 이 긴급재난지원금도 어떤 선례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상 처음 우리가 해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가 좀 잘 잡혀간다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폭증하고 어찌 보면 이제 가을 겨울에 2차 대유행도 또 걱정해야 되고 사실은 지금이 2차 대유행이기 때문에 이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제 3차 대유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길게 본 상황에서
딱 이 두 분의 캐릭터에 예. 맞는 이제 이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복지주의자고 또 지금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의 차원이다. 그런데 이걸 아껴뒀다 뭐 하느냐. 필요할 때 풀어야지. 선제적인 것도 지금 필요하다. 1차 때도 했는데 2차 때 달라진 게 뭐 있느냐. 그런데 이게 처음 해보는 길이기 때문에 예. 자, 이낙연 의원은 사실은 국무총리 때의 이미지가 그대로 또 투영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부의 입장을 고민한다면 지금 기재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추경을 또 하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해야 된다. 재정 건전성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입장인데 이낙연 이제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정부의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예비비도 2조 5천억밖에 안 남았는데 예. 이걸 다 또 이 코로나19에 투입을 해버린다면 지금 남아있는 올해 또 다른 재난이 뭐 다가오거나 혹은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했을 때는 이 재원이 고갈돼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은 후순위에 대한 고민까지도 함께 하는 거예요. 여전히 공세적인 입장과 신중론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정답은 없고 예. 각각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그렇죠. 어떻게 내릴 것인가 여기에 답이 있고 민심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다 줘야 한다가 좀 높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근소한 차이로 이번엔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 그리고 주지 말아야 한다도 일부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누가 꼭 유불리를 따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하나의 같은 주제를 놓고 이낙연 의원은 또 다른 쪽도 신경 써야 됩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제 새 후보, 맞습니다. 이낙연 후보 대 이쪽으로는 또 박주민, 김부겸 후보가 또 의견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만 대세론으로 가고 있는데요. 좀 이제 다른 신중론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예. 이거는 본인의 이미지와 잘 맞는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두 사람 누가 이제 혹시 2위, 3위 경쟁을 또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공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주자, 보편적으로 주자 이게 더 강한 이제 메시지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은 추격자의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에서만은 결국은 신중론과 이 보편적인 다주자로 이제 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그렇게 보면 또 이 여야 간에도 입장이 갈리거든요. 그렇죠. 재난지원금을 주재하는 것은 야당 입장도 같으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선별적 역시 선별. 이걸 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의 주자 간 입장과 여야의 입장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 정부의 지금 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묘하게 교차되는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